안녕하십니까. 개인 투자가들의 승리 투자를 위한 김기수 주식 더스토리의 김기수입니다. 지난번 화웨이 제재를 3단계를 실시하면서 숨통을 다 끊어버렸던 미국이 이번에 또 중국의 반도체 싹을 아예 자르려는 모습입니다. 미국이 최대 파운드리 SMIC 제재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관련돼서 그 반사 이익을 누릴 수 있는 삼성전자와 DB하이텍과 관련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 중국의 반도체 싹을 아예 자르려는 미국이 최대 파운드리 SMIC를 제재한다라는 이야기, 이 뉴스가 나왔는데, 그 전에 한번 이 화웨이와 관련된 3단계 제재 부분에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고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안 됐죠. 8월 부분이었었는데 그때도 여러분들께 요 내용을 한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이 전 세계 21개국에 38개 화웨이 계열사 거래 제한을 했다라는 이야기, 요 부분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적이 있고, 또 그 속에서 이죠 제재 3단계 제재 속에서 반도체 산업의 영향과 관련된 이야기도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자, 여기서 숨통 다 끊긴 화웨이 뭐 하면서 내용 부분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화웨이 미국 반도체 사서 쓰지 말라고, 그러니까 미국이 응 하지 마. 여기 이제 중앙일보 나왔던 내용인데, 그럼 내가 직접 설계한 반도체를 외국 업체에 생산을 맡겨 만들었으면 되지 했더니 그것도 안 돼. 좋아. 그러면 자체 반도체 생산 포기할게. 대신 미국 이외 완제품 반도체 사서 쓸 거야 했더니 미국이 그것도 안 돼. 미국 기술 들어간 제품이면 사면 안 돼 했었던 게 2020년 8월이죠. 미국 기술 안 들어간 반도체가 어디 있어? 우리는 반도체 아예 쓰지 말라는 거야? 미국이 한마디로 이야기한 거죠. 빙고. 그죠? 자, 미국의 화웨이 제재 3단계 진행 중인데, 2019년 5월 15일부터 화웨이 관련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적으로부터 미국 IT를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제재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5월 16일 날 상무부가 화웨이 블랙리스트 공식 지정하고 사실상 거래 금지 조치를 했고, 11월 22일 날 자국 통신업체의 정부 보호조금 이용한 화웨이 기기 구매 금지를 결정을 했고, 올해 20년 5월 13일 날 화웨이 등 중국 통신장비 미국 내 판매 금지를 1년 연장했고, 또 8월 17일 날 블랙리스트에 21개국 38개 화웨이 계열사를 추가 제재를 하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화웨이의 목줄을 차단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죠.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화웨이 부분에 있어서 화웨이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력인 메모리, 그리고 그 주요 고객이고, 그동안의 제재는 비메모리 시스템 위주였었는데 이번 제재 대상엔 메모리 반도체도 해당했기 때문에 영향이 좀 있었죠. 자, 이제 이런 내용 부분들이 이제 화웨이 제재였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또다시 이 뭡니까? SMIC를 제재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9월 27일 오늘 아침 부분에 나왔는데, 중국 화웨이 제재의 후속 조치로 SMIC와 중국군 관계가 의심이 된다라는 이유를 가지고 SMIC의 미국 반도체 장비 수출을 차단하겠다. 그래서 중국 반도체 사업 타격이 불가피한 흐름 가운데에서 우리나라 중소형 파운드리 업체들이 반사 이익이 일정 정도 기대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 정부가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의 급소를 잇따라 정밀 타격하고 있는데, 화웨이에 이어서 중국 파운드리 반도체 수탁 생산을 하는 이 업체 SMIC도 블랙리스트에 올려서 반도체 기술 장비 공급을 차단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미국 내 기업인 이 SMIC에 납품하는 회사들도 영향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체제를 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파운드리 업체의 시장 점유율을 한번 살펴보면 대만 TSMC가 월등하죠. 54% 정도의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삼성전자가 17.4%, 그리고 미국 글로벌 파운드리가 7.0%,
중국 SMIC가 이제 4.5%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업계에선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의 사익을 아예 자르려 한다라는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삼성전자나 중국 고객 비중이 높은 SK 하이닉스 시스템 IC 등이 이 반사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25일 미국 상무부는 미국 컴퓨터 칩 업체들에 보낸 사안을 통해 SMIC의 특정 민감한 기술을 수출하기 전에 반드시 허가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공지했다. 25일 날, 그러니까 엊그제죠.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정부가 SMIC와 중국군이 관계를 의심하고 있다고 보도하고, 2000년 설립된 중국 1위 파운드리 업체 SMIC는 세계 시장 점유율 4.5%, 그리고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기업들이 SMIC에 미국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장비나 부품을 팔 때 미국 상무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제재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를 내주기도 쉽지 않죠. 그죠? 그러니까 SMIC에 대한 수출길도 사실상 화웨이처럼 봉쇄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죠. 자, SMIC에 대해 살펴보면 주력 사업이 반도체 수탁 생산이고 2000년에 설립했고 중국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회사고 16,000명 정도의 임직원을 가지고 있고 시가총액이 28조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장르징 SMIC 창업자는 미국이 제재는 강력하지 않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를 따라잡을 수 있다며 전의를 불태웠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규제 소식이 나오자 SMIC는 중국군과 관계가 없고 오해를 풀기 위해 미국 정부와 성실하게 소통할 것이라고 해명했었던 적이 있었죠. 미국의 SMIC 제재는 두 가지 의도를 가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우선 화웨이에 대한 확실한 타격이고, 또 지난 5월 미국은 화웨이와 대만 파운드리 업체 TSMC 거래도 막았죠. 반도체 생산 시설이 없는 화웨이가 TSMC의 5세대 스마트폰용 반도체 등의 생산을 맡기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 이래서 이 화웨이가 엄청난 타격을 입었죠. 화웨이가 TSMC의 대안으로 점찍은 업체가 SMIC인데 그 자국의 기업이니까 좀 도움이 될까 했는데,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SMIC를 블랙리스트로 등재를 했다는 거 하는 부분은 화웨이의 목줄을 완전히 끊어버리겠다라고 하는 부분과 함께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이 파운드리 산업을 주저앉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세계 반도체 산업의 무게중심이 인텔 등 종합 반도체 기업에서 엔비디아, 퀄컴, AMD 등 팹리스, 팹리스라는 건 반도체 설계 전문 업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옮겨가면서 파운드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 중국 정부가 최근 SMIC에 약 2조 7천억 원을 투자하고 15년간 법인세를 면제해 주겠다고 발표한 것도 파운드리 육성이 반도체 굴기의 핵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중국 정부 차원의 SMIC 육성이 가시화하자 미국이 선제 공격에 나섰다는 것이 반도체 업계의 공통된 이견이다라고 보고, SMIC의 지역별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 중국이 66%, 미국이 21%, 유럽 기타 아시아가 11% 정도인데, 미국의 중국 반도체 타격에 한국 파운드리 업체의 반사이익이 기대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만 TSMC와 양강 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양강은 좀 아니죠. 대만 TSMC가 월등히 시장 점유율이 높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의 수혜가 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또 SMIC가 삼성전자와 TSMC만 가능한 7나노 공정 진입을 노리던 잠재적 경쟁자였기 때문에 더 크게 반사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중국 시장을 적극 공략 중인 국내 중소형 파운드리 업체의 고객 확보가 쉬워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SMIC 지난 2분기 매출 구성을 보면 지역별로 중국의 비중이 66%, 공정별로는 90나노 이상 라인 비중이 42.7%에 달한다. 이는 SK 하이닉스 시스템 IC와 동부 하이텍 등이 적극 공략하고 있는 시장과 상당 부분 겹친다. SK 하이닉스 시스템 IC는 연말 중국 의시에 파운드리 라인을 가동하고 제품을 본격 양산할 계획이다. 자, 뭐 이런 기사 내용입니다. 기사 내용은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시면 아실 거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미국의 이 중국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정밀 타격하고 있는 이 화웨이나
SMIC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그죠? 대선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런 압박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중요한 메시지고, 그 속에서 이제 나름 중국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중국의 또 대응, 뭐 이런 미중 관계의 악화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 좀 부담 요인이긴 하죠. 뭐 반대급부를 받는 쪽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과 중국의 이 악화 흐름이 지속된다라고 하는 부분은 시장에 좀 부담될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라는 부분을 인지할 필요는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뭐 이런, 그리고 이 동부하이텍의 주가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흐름입니다. 삼성전자도 이 3, 4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추세를 가지고 상승하는 흐름을 보이다가 요 지난주 시장의 급락 흐름들 속에서 삼성전자도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죠. 주 추세는 이제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중간중간마다 이렇게 뭐요? 오버슈팅 되는 면도 있고, 그죠? 또 조금 더 과하게 추세를 이탈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런 이제 이탈점이라 하더라도 월봉으로 보게 되면 지금 이 종가상 거의 최고가 라인이라고 하는 55,000원, 58,000원 요 라인 부분을 지금 잡고 있는 중이다라고 보시면, 저는 기본적으로 삼성전자는 매일 때마다 매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쪽으로 바라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죠. SK 하이닉스도 사실은 지난번까지는 7월 말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했었습니다. 그죠? 고점 이후에 고점을 형성한 가운데에서 추세적으로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죠? 잘 보시면, 자, 이제 요 하락 부분의 추세 부분을 우리가 이제 그 추세를 점검하는 이유는, 하락을 할 때도 이 종목 부분이 사실 박스권에 놓여 있다가, 그죠? 박스권에 놓여 있다가 이렇게 박스권이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올라가는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고, 또 그런 가운데에서 하락을 했는데, 그 하락폭 차트를 잘 보시면 여러분들 박스권을 이탈하니까 박스권의 범위만큼, 범위가 이만큼이죠. 이 박스만큼의 가격 하락이 있었죠. 그죠? 거의 가격 하락, 조금 더 하락하긴 했어도 거기에서 추세, 하락하고 있는 추세의 하단 부분에서 지지를 받고, 그죠? 이 종목이 요런 라인에서는 쉽게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고, 왜냐하면 여기서 기술적으로는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여지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항상 확인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이 하락의 추세를 돌파해 놓고 지지를 받는 과정에 놓여 있다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추세를 바꾸는 과정이다. 그죠? 3, 4분기와 4, 4분기는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금 시장이 예상하고 있는 부분이 하이닉스 부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 3, 4분기, 4, 4분기를 잘 넘어가게 되면 오히려 그 이후부터는 실적이 나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기대감도 충분히 놓여져 있고, 그런 가운데에 요새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하락 추세에서의 마지막 라인 부분인 8만원 지지를 하는 형태라면 점진적인 우상향이 가능한 국면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동부 하이텍이라고 하는 파운드리 업체가 있죠. 이 종목 부분은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이 공장 가동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이제 거의 95% 100%의 공장 가동률을 보이면서 실적이 우상향하고 있는 종목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의한 가격 흐름 정도가 나타나고 있는 정도고, 그 외의 부분에 있어서는 크게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종목인데,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요 박스권 흐름을 지금 조금 더 이어가고 있는 부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시장이 워낙 안 좋은 가운데에서 이격을 좀 조절하는 과정, 그 흐름 정도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요 34,000원 요 라인 부분에 지지 확인을 받는 과정, 또
조금 전에 그런 기사 내용의 흐름 속에서 내일 월요일 부분에 있어서는 갭 상승을 기대하고 21 이평선을 다시 확보하느냐. 근데 뭐 지금 원체 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중간 라인이 36,000원 요 정도 됩니다. 그래서 36,500원 이하 이런 위치 라인 부분이라면 긍정적인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또 위로 올라갈 때는 무리하게 쫓아갈 이유는 없죠. 또 그 외에도 공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수혜를 받는 기업, 예전에 이야기한 종목이 있을 겁니다. 이제 업로드도 한번 해드렸었는데, 그런 종목 부분들을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고, 뭐 미국과 중국의 이런 관계 악화 부분들을 계속해서 자극하는 건 결국 11월 3일 미국의 이 대선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미국 이 트럼프 지지자들에 대한 달래기 작업,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는 그런 맥락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런 흐름들 속에서 반대급부를 볼 수 있는 우리 시장의 종목 부분들도 충분히 있으니까, 너무 단편적으로 그런 저런 제재가 시장에 안 좋은 흐름만 나타나는 요소는 아니라는 부분, 이런 부분들도 함께 고려하면서 시장과 종목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요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김기수 주식 더 스토리의 김기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